오늘은 사주 해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육친론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육친은 상생과 상극, 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음양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를 추론할 때 가장 유용한 개념으로 쓰이는 게 육친론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에 정립된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생은 뭐고 상극이 뭔지 또 음양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사주 팔자의 이론적 기반이 어떻게 됩니까? 음양과 오행이죠. 오행에서 분화가 되죠. 그게 십간과 십이지죠. 오행은 어떻게 됩니까? 목화토금수죠. 상생은 목을 기준으로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가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의 순환 이치로도 보면 됩니다. 목은 봄을 의미하고요.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우리가 자연의 이치가 봄이 왔다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순환하죠. 또 극은 한 가닥 띄어야 됩니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한 단계 건너뛰면 되죠. 이렇게 건너뛰죠. 이렇게 그렇다면 십간 십이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십간은 하늘의 기운이죠. 십이지지는 땅의 기운이고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십간이죠. 이리에서 갑을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수는 수죠. 그래서 오행에서 분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여기에서도 음양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육식갑자는 양간은 양끼리, 음간은 음끼리 짝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간의 글자가 양일 때 지지도 양하고 결합을 하고요. 천간의 글자가 음일 때 지지도 음의 글자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갑, 병, 무, 경, 림은 양이고요. 을, 정, 기, 신, 개는 음입니다. 양이고요. 양의 성질, 음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행에서 분화되어 십간 십이지로 되는데 천간이 갑을 병정 10글자죠. 거기에서 5글자가 양적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또 5글자가 음적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지도 있죠.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가죠. 10글자, 10가는 12지지는 12글자가 되죠. 여기에서 양간과 음간으로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인, 진, 오, 신, 술은 양적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충, 묘, 사, 미, 유, 해는 음적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간지는 양간과 음지, 쉽게 말해서 갑이면 자와 짝을 이루고요. 정은 축과 짝을 이루고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채용의 관계를 알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에 본체는 양이었는데 음으로 쓰인 게 있고, 육친을 해석할 때 본체는 음이었는데 양으로 쓰이는 오행이 있습니다. 해와 자, 사와 오를 말합니다. 방금 전에 자와 오는 양이었죠. 자, 인, 진, 오, 양이죠. 그런데 쓰임에서는 음으로 쓰이고 되고, 해와 사는 음이었는데 양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양인데 음으로 쓰이게 되고요. 이거는 음인데 쓰일 때는 양으로 쓰인다. 유념하셔야 육신론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를 중심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시죠. 내가 부모 덕이 있느냐 없느냐 육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가 있죠. 형제와 우애가 있느냐, 갈등을 겪을 것이냐 안 겪을 것이냐. 또 부인 있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덕이 있느냐 없느냐. 결혼을 하면 자식을 놓죠. 자식 덕이 있냐 없냐. 애물단지 자식이겠느냐, 훌륭한 자식을 낳아서 사회적으로 덕망을 이룰 것이냐를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육친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성이 있느냐 없느냐, 특히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가 우애가 있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갈등을 겪을 것이냐, 또 선생님과 관계, 스승과의 관계,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 부하와 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운둔형의 사람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사회활동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심리적 관계죠.
사람은 선천적으로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못한 사람이 있죠.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가치관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정신적 가치에 비중을 더 두느냐 아니면 물질적 가치에 더 관심이 많고 비중을 더 두느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냐 인성이 좋으냐 나쁘냐 알 수가 있죠. 이기주의냐 남을 배려한 사람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냐 유금성을 즐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도박을 좋아하느냐 남자 같으면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냐 여명 같으면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체질이냐 등등의 모든 것을 심리적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성 관계죠. 다시 말해서 타고날 때부터 예체능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거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공부에 대한 취미가 있느냐 없느냐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기술 개발, 연구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을 알 수 있죠. 또 머리가 명석하느냐 우둔하느냐 이 사람이 적성에 따라 사업가적 기질이 있느냐 조직사회와 인연이 있느냐 돈은 아무나 번 게 아니죠. 직장생활이 어려우냐 아니면 직장생활이 더 훨씬 좋으냐 정치적인 기질을 타고났느냐 언론방송 쪽에 관심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말을 잘하느냐 글 쓰는 재주가 있느냐 아니면 종교인 사주냐 등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체질도 있네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오장육부가 튼튼하느냐 아니냐 허한 부분이 뭐고 실한 부분이 뭐냐 장수할 것이냐 아니냐 등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론만 알 때 사주 팔자 명리학 공부를 반은 한 모양과 같습니다. 그만큼 육친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생극과 음양의 관계에서 육친론이 성립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간이 되죠. 일간. 나가 되고요. 일간과 동일한 오행, 그거를 비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견과 겁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라 하면 일간이 목은 방금 전에 뭐가 있다겠죠? 하늘에는 갑과 을, 지지는 인과 묘가 있다겠죠. 양을 만나면 비견, 음이 음을 만나도 비견, 양이 음을 만나거나 음이 양을 만나거나 이리 되면 교차로 만나면 겁재가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면 비견, 양이 음을 만나거나
음이 양을 만나면 겁재. 이 자리는 화가 되겠죠. 이는 식상이 되죠.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식신도 양이 양을 만나면 식신, 음이 음을 만나면 식신. 이 자리가 화가 되니까 병과 정이 되고요. 사와 오가 되죠. 오가 본체가 양인데 쓰일 때는 음으로 쓰인다겠죠. 사가 본체가 음인데 쓰일 때는 양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목이 화를 만나가지고 병을 만나는 거나 사를 만나면 식신, 간목이 정이나 오를 만나면 상관이 되죠. 이 자리는 토가 되죠. 재성 자리입니다.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구분이 되죠. 양이 양을 만나면, 음이 음을 만나면 편재, 음양이 교차한다. 양이 음을 만나거나 음이 양을 만나면 정재. 이는 관성이죠.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구분합니다. 양이 양을 만나거나 음이 음을 만나면 편관, 양이 음을 만나거나 음이 양을 만나면 정관. 얘는 인수죠. 나를 생해주는 관계죠. 인수. 인수는 편인과 정인으로 구분을 하죠. 인성이라고도 합니다. 양이 양을 만나면 편인, 음이 음을 만나면 편인, 양이 음을 만나거나 음이 양을 만나면 정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 편관, 치우칠 편이거든요. 편재는 같은 기운을 만날 때, 양이 양을 만나거나 음이 음을 만날 때 편자가 들어가고요. 음양이 교차한다. 음이 양을 만나거나 양이 음을 만나면 정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가 생하는 관계가 식상, 내가 극하는 관계가 재성, 나를 극하는 관계가 관성,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죠. 또 10개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십성, 십신이라고 명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길신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식신, 재성, 정관, 정인을 사길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흉신, 다시 말해서 비겁, 상관, 편관, 편인을 사흉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전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흉신도 유용한 삶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사회는 창조력이 필요한 사회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죠. 사흉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길신이 없고 사흉신만 있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성이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재성이 있는 게 현대사회에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은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농경사회죠. 사농공상의 직업이죠. 큰 틀에서 보면.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직업의 수가 16,891개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됐습니다. 복잡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만 가지고 직업군을 정확하니 판단해서 추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큰 틀에 봤을 때는 팔자대로 진로나 적성을 따라서 삶을 가는데 혹여라도 진로 적성이 잘못 잡더라도 직업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운명대로 되돌아간다, 뒤바뀐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은 비직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두루 살펴볼까 합니다. 비견과 겁재로 분류할 수 있죠. 일간을 지탱하는 주체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간지에 있는 육친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간이 이 자리죠. 그래서 일간을 지탱하는 주체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다면 비견은 뭐냐 이렇게 또 되물어야 되겠죠. 인간미가 있는 휴머니스트, 실질적으로 비견의 역할을 잘할 때는 인간미가 있고 휴머니스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겁재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투쟁으로 내가 뭔가를 뺏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뺏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겁은 무한 경쟁사회, 현대사회는 치열하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또 실질적으로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사회죠.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에 비유하면 하드웨어가 본체죠. 본체가 튼튼해야 되겠죠.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그거를 비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은 자료를 입력하고요. 식상은 1차 출력이 되고 재성은 2차 출력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비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첫째가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비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쉽게 잘 흔들리지가 않죠. 독립심, 자립심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해결하는 것도 확실히 하죠.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성취욕도 있고요. 추진력, 승부근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정신도 있고요. 강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견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고 경솔한 행동을 잘 하지가 않죠. 사사로운 일이나 불의에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는 기질을 드러냅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내심이 상당히 강하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리에 빠지지 않고 혹시 빠졌다 하더라도 회복 능력이 빠릅니다. 발휘를 빨리 하고요.
그래서 이제 B급은 반드시 중화를 갖춰줘야 됩니다.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극부, 무슨 뜻이냐면 사주를 이렇게 그릴 때 이 자리가 B급이죠. 이 자리가 재성이죠. 재성은 부친이 되고요. 여자도 되죠. 재물도 되죠. 아빠를 극으로 때리기 때문에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게 됩니다. 부친 덕을 받기도 어렵게 되고요. 또 극처가 됩니다. 그래서 B급이 태가한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혼의 빈도도 굉장히 높고요. 사사로운 문제로 싸움도 많이 하죠.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죠. 그게 단초가 돼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극재가 있죠. 재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재물을 놓고 여러 사람이 다투는 모양새가 같죠. 그러면 내 몫이 줄어들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B급이 태가한 사람은 식상으로 기운을 빼주든가 설기시키든가 아니면 관성으로 일간으로 응집된 에너지를 쪼개서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가 중화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식상도 없고 관성이 없다면 B급이 그대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B급이 태가하면 공동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동업자와 마찰을 일으키겠죠. 반대로 B급이 약해서 B급이 좋은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동업은 좋겠죠. B급이 강하면 인간관계에서 음해나 모함도 많이 당하고요. 인덕도 없고요. 재산으로 형제간의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겪더라도 나한테 오는 몫은 적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많고요. 중화를 갖춰줬을 때 다른 간제에 있는 글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 돈으로 만들어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B급이 많다면 질투심도 대단하죠. 간섭을 매우 싫어하고요. 주변의 고언이나 충고를 무시하는 편입니다. 잘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을 많이 일으키죠. 감정의 기복도 심한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의심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B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봤는데 사주가 중화를 잘 갖추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육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주가 일그러져 버렸다면 이런 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의 기복도 심하고요. 롤러코스터도 많이 타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급을 볼 때도 유념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좌표에 의한 비겁의 이치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겁이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지지에 있더라도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천간은 형이상학이고요. 지지는 형이화학을 의미합니다. 또 천간은 기고 질이고요. 실질적으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정신을 지배하고요.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현실적인 사건, 사고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겁이 천간에 있는데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병자다. 그러면 물 위에 불이 떠 있는 모습과 같죠. 정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인 병과 정이 비겁이라 하더라도 작용력이 떨어진다. 비겁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오나 정미나 이러면 또 달라지겠죠. 병이 지지에서 힘을 가지고 있죠. 뿌리가 있죠. 이 사람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비겁에 대한 역할을 강한 추진력이나 승부근성이나 성취욕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문제를 이룰 수 있다,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은 앞서나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겁에 대한 육친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